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론 5월 20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렉처 7번 로시 컴프레션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앞쪽에 로시 컴프레션이 무엇인가, 손실 압축, 어떤 원리로 되는가. 근데 손실이 됐을 때 이제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었고, 원데이터하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지난 시간에 필기를 하다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었는데, 어떤 두 개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그젬플이 xn, yn 나오는데, 여기는 인풋 원 데이터고 요거는 이제 압축된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시로 압축된 뭔가 데이터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우리가 민 스퀘어 에러라든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든지 피크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코딩, 트랜스폼 코딩해서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 나오고,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설명이 뒤에 쭉 이제 이퀘이션도 나오면서 이그젬플이 나오는데,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은 아마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거의 수업을 특별히 관련된 걸 듣지 않으면 DCT를 배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질문했는데 잘 없더라고. 근데 DCT 우리 전자공학 학부에서 배우는 거는 전자공학 쪽에서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요걸 많이 배우는데, 그러니까 Discrete Fourier Transform은 이제 Continuous 시그널 FFT는 Continuous고 Fourier Transform 그냥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합시다. FFT는 Fast니까 Fourier Transform 요거를 디스크릿으로 바꾸는 게 DFT인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퓨리어 트랜스폼은 이미 좀 많이 배웠죠. 퓨리어 트랜스폼은 전자공학에서 전자회로, 신호, 통신 이런 쪽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마 디스크릿 퓨리어 트랜스폼은 요 퓨리어 트랜스폼 컨티뉴스의 디스크릿 버전이 디스크릿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여러분 퓨리어 트랜스폼을 우리 전자공학부에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타임 신호를, 자,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신호가 이제 타임 축으로 어떤 변화되는, 자, 퓨리어 트랜스폼은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시간 도메인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신호가 여기 XT라는 신호가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요거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여러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F 도메인으로 요거를 넘겨가지고 제로 DC부터 시작해서 어떤 프리퀀시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프리퀀시 성분이 있는가를 보는 게 퓨리어 트랜스폼이지. 이제 디스크릿은 이게 이제 컨티뉴스 신호라기보다는 이제 요새는 다 디지털 신호니까, 디지털 신호 어떤 샘플링된 신호를 똑같이 타임으로, 그 타임이 예를 들어서 0, T1, T2, 요거 T0로 할까? T3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요건 디스크릿한 공간이니까 디스크릿 공간을 DFT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도 똑같이 그게 돼. 이게 트랜스폼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퓨리 트랜스폼 여러분 알겠지만, 혹시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퓨리 트랜스폼 여기 보면 요게 사실은 요렇게
우리가 프리퀀시에 플러스의 프리퀀시를 하지만 사실 이제 마이너스 쪽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긴다고. 플러스 쪽이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쪽. 그 다음에 이런 매그니튜드뿐만 아니고 튜드뿐만 아니고 퓨리어 트랜스폼은 이미지너리를 생기기 때문에 리얼텀 플러스 이미지너리 텀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매그니튜드도 구할 수 있고 어떤 페이저 영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지. 근데 DFT 하면 똑같이 디스크릿인데 요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요렇게 프리퀀시에서도 똑같이 이거 너무 낮게 그랬나? 똑같이 프리퀀시 성분이 이렇게 생기는 플러스면서 대칭적으로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런 성분이 이렇게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샘플링을 여러분이 요 샘플링을 이거 공간이 좀 좁다. 요런 과정은 우리가 어떤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샘플링 해야 되죠. 샘플링. 샘플링 할 때 이제 이렇게 여러분 뭐 신호 이론에서 배우겠지만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까지 어떤 F인데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까지 샘플링을 하면 이 오리지널 신호를 이 컨티뉴어스한 신호를 다시 이렇게 컨티뉴어스에서 디스크릿 바꿨다가 다시 디스크릿을 컨티뉴어스로 바꾸는데 원신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이퀴스트 프리퀀시가 이런 거 배우죠. 한번 배워봤죠? 나이퀴스트 교수님도 워낙 오래됐는데 이제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라는 것은 이 성분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중에 맥스가 있는데 이 맥스의 F 나이퀴스트 프리퀀시가 2배 이상만 되면 Fmax가 되면 컨티뉴스로를 디스크리트로 했다가 디스크릿을 다시 컨티뉴스로 변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배웠죠?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를 그래서 DFT에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여기 신호가 이렇게 여기 타임이 있고 프리퀀시를 이렇게 뒀을 때 프리퀀시 F는 제로 이렇게 두고 했을 때 어떤 신호가 있다고 봅시다. 어떤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요거를 샘플링하는 프리퀀시가 FS가 충분히 F의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보다 크면 이제 요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냐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정분을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 마이너스 성분을 요걸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요게 이제 나이키스트 FN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가 되면 요 부분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런 그림 많이 봤죠? 이렇게 봤죠?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뭐냐면 요 위치가 뭐냐면 FMX가 되는 거지. 그래서 FN은 Fmax의 2배의 Fmax가 되면 딱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2배 Fmax보다 더 크면 충분히 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가지는 최대 주파수는 Fmax는 요쯤인데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는 요게 요 위치가 Fmax인데 그보다 더 충분히 더 크면 FN이 그죠? 여기가 2배의 Fmax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거티브 성분 쪽이 여기에 이렇게 와서 그 이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최대 어쨌든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를 FN으로 표현하면 이 FN이 2배 Fmax보다 충분히 크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럴 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게 무한대로 프리퀀시 가면 이게 반복이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이게 2배 다시 FN 되면 이렇게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는데 나중에 로페스 필터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원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우죠. 퓨리 트랜스포메이션 배우면. 그런데 이제 그게 DFT인데 디스크릿 퓨리 트랜스폼 DFT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여기에 F 샘플링 주파수가 만약에 2배의 Fmax가 된다고 했을 때
프리퀀시의 모양이 여기가 Fmax이고 대칭 되게 요렇게 되죠. 요렇게 돼요. 네, 요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요런 모양 안 보이고 만약에 요걸 다시 원래는 요쪽에 와요. 요쪽에 제로를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DFT와 DCT의 차이는 DFT는 보면 여기 교수님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료를 보여줄게. 요 자료, 여기 다른 자료를 봅시다. 디스크릿 퓨리어 트랜스폼. 디스크릿 퓨리어 트랜스폼 여기 2D, DFT, DCT 여기 있어요. 여기 쪽에 내가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게. 요 자료도 저기 그 LMS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그 프리퀀시 도메인 신호에서는 두 개의 어떤 신호와 요놈을 필터라고 가정하면 컨볼루션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곱하기가 되잖아. 뭐 요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많이 트랜스폼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DFD의 이퀘이션을 볼까? DFD가 이 DFD가 보면 여기 요렇게 요건 2차원인데 익스포넨셜 텀이 곱해지는 거죠. 익스포넨셜 텀이 1차원이면 이제 FM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그 다음에 UM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지. 1차원이면 시그마는 한 개만 있고 그러면 요게 FU 이렇게 되죠. 요게 요 이유가 익스포넨셜 텀이 있는 이유가 원래 퓨리어 트랜스폼에서 ft의 exponential minus j 2pi ft dt 이게 이제 f 오메가 또는 f 프리퀀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컨티뉴스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신호의 프리퀀시 영역에서 이런 모양을 가져, 이런 모양. 제로에서 fs까지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제로를 기준으로 프리퀀시 제로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흔히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DFT인데요. DCT는 뭐가 되냐면 이 익스포넨셜 성분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X라는 놈이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렇게 되니까 이 허수 성분을 없앤 거야. 허수 성분. 그래서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코사인만. 그래서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에요.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은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뒤로 볼까요? 뒤로 보면 여기 이런 그림 나오죠. 제로 기준으로 여기 제로를 기준으로 여기가 아마 샘플링 프리퀀시가 되는 거고 요거는 프리퀀시 f 신호가 가지는 최대 주파수 Fmax가 되는 거고 쭉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제 DCT가 있을 거예요. DCT 볼까요? DCT 보면 코사인이 돼.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는 여기가 제로인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가 U가 되고 여기가 V가 되고 이런 거. 1차원에서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에서 1차원에서는 이렇게 대칭되는 거 이렇게 다 이게 지금 그림 보면 대칭이 되었잖아. 신호가 요건 2차원이니까 DFT 하면 이렇게 되고 DCT가 야 나오나? DCT 아 여기 나오네? 아니다 아직도 퓨리에 DCT가 나왔죠? DCT는 코사인만 이렇게 있어요. 결국은 이 부분이 원래는 exponential minus j 2pi ft 이렇게 있었는데 continuous 퓨리어 트랜스폼에서 또는 DFT에서는 exponential minus j의 2pi f 대신에 u, t 대신에 UI, MUI 이런 식으로 있던 게 요게 코사인만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코사인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프리퀀시 상에서
똑같이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로와 샘플링 주파수에서 이런 대칭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로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릿하게 DFT는 이 공간도 교수님이 지금 컨티뉴어스의 그림을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공간이 디스크릿 공간이 되고 프리퀀시도 똑같이 디스크릿 공간이 되고 여기 n개가 되면 여기 이 n 부분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전체 n개의 디스크릿한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프리퀀시를 어디서 제로에서 S까지 샘플링 프리퀀시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을 때 자, 요거 DCT 설명하다 잠시 중단됐었는데 DCT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처럼 이렇게. 자, 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밖에 내가 지금 시간이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뭐 여러분이 익히 들어본 퓨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릿 버전 DFT, 퓨리에 트랜스폼이 컨티뉴어스 시그널에서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이 이렇게 되듯이 DFT도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지만 어쨌든 샘플된 스페이스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절대 컨티뉴어스 내가 지금 그림을 내부로 여러분 도움대로 이렇게 그린 거지 실제로는 디스크릿한 프리퀀시 공간에서도 디스크릿하게 나와요. 요 그림을 fs 샘플 스페이스까지 표현하면 이게 fmax이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실제로는 디스크릿하게 그려야 되니까 딱 대칭되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겠죠? 그게 DFT가 이런 모양이라면 이렇게 디스크릿한 프리퀀시 성분을 가진다고 보면 DCT는 이렇게 대칭되지 않고 n개의 샘플 스페이스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전체 n개의 프리퀀시 성분을 다 n개의 프리퀀시 성분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이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 이퀘이션이 결국 우리 PPT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아래 문제 볼까요?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면 다시 봅시다. 지우고 봅시다. 요거 인풋 타임에서도 요게 타임 도메인에서도 디스크릿한 거예요. 디스크릿한 거. 다시 그림을 그리면 i 타임 축으로 이제 인덱스 i 0, 1, 2, 3, 4, 5, 6, 7 여기 n은 8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여기 책에 슬라이드에서 m이네. m은 8. 8번 샘플했다는 거예요. 8번 샘플했다는 것이 샘플링 했다는 것이 물론 샘플링을 8번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타임은 연속적으로 계속 되니까 퓨리에 트랜스폼하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계속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샘플링을 그 다음은 또 이렇게 0, 1, 2, 3, 4, 5 이렇게 8개씩 처리하는 거예요. 8개씩. 요거 8개에 대해서 요거를 DCT 그 다음 8개 또 DC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DC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퀘이션 S는 여기까지만 7번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부 성분이 U는 이제 프리퀀시고 U는 프리퀀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U가 프리퀀시 왜 이거 하고 실제 프리퀀시 헤르츠로 표현되는 이 프리퀀시하고 관계는 그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여기 되게 좀 복잡해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M-1이 여기가 최대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퀀시 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퀘이션으로. 2차원 쭉 넘어가고 M은 8인 경우에 이게 이렇게 막 표현됐는데 여기 FI 지난 시간에 막 이게 복잡하게 적었는데 시간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정도 봅시다. 금방 빨리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자, M은 8, 샘플링 8번. 0, 1, 2, 3, 4, 5, 6, 7. 여기 타임. 어떤 신호가 있겠죠? 실제는 컨티뉴스 신호가 이렇게 변하는 신호를 우리가 샘플링 한 거예요. 요 각각이 FI고 요놈이 FI고 자, 뮤 이제 제로일 때를 구하는 거예요. 뮤 이제 요거를 퓨리에 저기 코사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뮤 공간, 프리퀀시 공간에서 0, 1, 2 해서 7까지 구해요. 그러니까 요 F0가 무엇이 될까는 뮤를 일단 0를 집어넣으면 이게 1이 되지. 코사인. 그래서 요 성분이 베이시스인데 요 베이시스 성분이 잠깐만요. 베이시스 성분이 요게 되는 거예요. 뮤의 U는 0, U는 1, 뮤가 아니고 U다. U는 0 해봐요. U는 1 해봐요. 1.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반주기를 가지는 코사인 신호가 되고 파이까지 여기는 2파이까지 되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까지 되고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해요. 베이시스. 베이시스 펑션을 여러분 곱하면 돼. 어디에? FI에 곱하면 돼. FI에다가. 자, U가 1일 때 베이시스 펑션 I는 0부터 7까지 0 요런 값이고 코사인 공식에 집어넣으면 요런 값이 나와요. 요거 하고 요거 8개 각각을 다 여기하고 곱해가지고 순서대로 전부 다 서메이션 하면 이제 그게 F1이 된다고. 알겠죠? U는 2인 베이시스 펑션하고 다시 이 각각하고 전부 다 곱해서 서메이션 하면 그 다음에는 F2 이렇게 되는 거예요. U가 3인 베이시스하고 그 다음에 요 FI 성분들하고 다 곱하고 I는 0부터 7까지 서메이션하고 이거는 콘스탄트니까 곱하면 바로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3 프리퀀시 성분 3 이렇게 되는. 인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인버스도 베이시스는 똑같죠? 인버스. 베이시스 펑션 이거 보여주는 거고 M은 8일 때 I는 0부터 7까지예요. 만약에 FI가
DC이면 여러분 봐봐요. 다 값이 똑같잖아? 그러면 베이시스 펑션을 보면 여러분 베이시스 펑션 보면 다 더하면 제로가 되도록 돼 있어. 다 더하면 제로. 그래서 u는 제로일 때 fi 곱한 것만 fi 곱하기 fi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뭐 이렇게 있죠. 2파이 뭐 저기 있는데 결국은 u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건 1이 되지. 1. 그래서 fi 그대로 요거만 살아남아요. 요거만 f0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가 된다. 요 280이 되는 이유는 요거라고 이야기했죠. 만약에 f 여기 이그젠플에서 이게 지금 f2라고 돼 있잖아. 이런 신호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신호예요. 신호. 요거는 신호. 요런 신호가 있다면 지금 공교롭게 이그젠플이 뭐 하고 똑같으냐 하면 베이시스 두 번째 u는 2일 때 베이시스하고 같아. 요거 u는 2일 때 베이시스. 이 베이시스라는 것은 8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벡터로 생각했는데 이 벡터 곱하면 도트 프로덕트 하면 그러면 엘리먼트끼리 곱해서 서메이션 하는 거죠. 전부 다 제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직교한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부 다 베이시스는 모두 오소고널 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놈하고 u는 2일 때 베이시스 펑션하고 요놈 도트 프로덕트 해보면 제로. 이것도 제로, 이것도 제로. 다 제로 돼. 그래서 자기 자신 u는 2일 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라는 것이. F3이라는 신호들 F1과 2의 더하기면 여러분 이거는 퓨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릿 퓨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전부 다 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프리퀀시 성분에서 F1에 대한 성분과 F2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성분 두 개 더하기 하고 같지. 이렇게 임의의 신호 FI를 봅시다. 요 FI의 DCT 아웃풋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DC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U는 제로의 베이시스 펑션하고를 계산했을 때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했을 때의 결과 여기는 U는 제로 그 다음에 U는 1일 때 베이시스 펑션 있죠? 베이시스 펑션 두 개를 요때의 베이시스하고 요때 U는 1일 때의 베이시스의 결과를 합쳐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DC, 요거 AC1이라는 것은 U는 1일 때고 요거는 U는 2일 때, 요거는 U는 0일 때. U는 0는 DC예요. 그 베이시스 펑션은 DC니까 DC죠. DC. U는 0일 때는 DC죠. 그렇게 더하면 마지막에 요렇게 더하는 AC7 요거에 이제 맥스 샘플링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맥스 프리퀀시가 최대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그 성분까지 더하면 이러한 FU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CT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니까 막 부족한 것도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베이시스 펑션은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이 서로 오소고널 하다라고 되어 있죠. 요건 U는 1일 때하고 U는 2일 때, 요 P와 Q 값이 다르면 오소고널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있고, 오소고널 하지 않고 똑같으면 서로
벡터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가 제로니까 1이 되겠지. 세타는 제로가 되니까. 자, 그 정도 이해하고 여러분, 요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 그림은 U는 제로, U는 1부터 U는 7까지 DCT 베이시스인데 요거는 2D 베이시스야. 2D 베이시스. 이제 우리가 영상 압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2D DCT 베이시스를 아까 전에 여기는 M은 8인데 지금은 M은 이제 8, N은 8, M by N. 베이시스 펑션이 1차원이 아닌 2차원이 되었습니다. 2차원. 이게 8 by 8이 됐다고. 8 by 8이 될 때 그 그림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뭐냐면 U는 제로이고 이게 V는 제로. 이 축은 이제 U축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프리퀀시 엑시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V. 이거는 V축. 2차원 공간이죠. 자, 아까 U는 제로일 때 1차원일 때 여기 DC인 것처럼 U0, V0는 이게 DC 성분이 되는 거죠. 요 놈은 V축으로는 DC인데 U축으로는 프리퀀시가 AC 성분이다. 그죠? U는 AC 하나 있는 거고 V는 여전히 DC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여기가 뭘까요? AC7, U하고 V하고 둘 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려우니까 뭐 간단하게 이그젬플 보면 이제 이미지로 다시 돌아와서 이미지 블락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DCT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DCT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DCT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프리퀀시 성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미지 8x8 이미지 블락 8x8 이미지 블락에 여기 지금 이미지 블락이 있죠. 요 이미지는 레나 이미지에 128 X로 128에서 135 Y로 128에서 135 그 공간이에요. 레나 영상에서 레나 이미지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8x8 이미지의 인텐시티 값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디짓하면 2D 디짓하면 여기 보면 1.0부터 이렇게 있는데 요게 U고 V라고 생각해 봅시다. 2차원 프리퀀시 공간. 이 앞에 곱해지는 게 지금 뭐죠? 1000이 곱해져. 1000. 1.005i고 실제 값은 1055.0 이 말이에요. 여기는 51.7 실제 값은 여기는 1.2 113.6 이겁니다. 여기 제일 크죠? 왜냐? 여기가 DC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프리퀀시가 높아져. 수평으로 갈수록 수직으로 내려올수록 프리퀀시가 높아져. 이쪽으로 볼까요? 이쪽으로 볼까요? 굉장히 작죠. 여기는 1.6이네. 중간에 조금 여기 큰 것도 있다. 그죠? 요런 거는 예를 들어 14.3이고 좀 큰 값이 있나 중간에? 근데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그림이라는 건 사진이라는 것은 DC 성분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올수록 여기 원래는 정방형이에요. 8x8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하니까 직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x8입니다. 이렇게 올수록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점점 낮아져요. 마치 우리가 1차원에서 이렇게 프리퀀시가 하이로 낮아지듯이 2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DC 성분이 제일 높고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이미지 볼까요? 실제 이미지에서 요거 8x8이죠?
8x8이죠. 요 8x8을 요 각각이 8x8이야. 아까 전에 그거 네 이야기를 혹시 안 했나? 요게 여러분, 여기 지금 모자이크처럼 보이죠? 요게 다 8x8이야. 8x8. 잠깐만요. 요게 다 8x8.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8x8이에요. 자, 이미지로 가면 조금 이해하기 좋게 내가 이야기 설명해 줄게. 8x8하고 여기 8x8하고 DC 성분 8x8 하고 엘리먼트와 엘리먼트끼리 곱하기 매트릭스에 요놈하고 요놈 곱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고 그리고 전부 다 서메이션 하면 요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요놈 8x8하고 원영상하고 곱해서 엘리먼트, 그걸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곱하기 그러면 요 성분이 되고 요거하고 원영상하고 곱하면 이렇게 되고 알겠죠? 요거하고 곱하면 요게 되고 그래서 이런 또 결과도 이런 8x8 블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결국은 그 말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컴프레션 이야기 해볼게요. 컴프레션. 요게 원 영상이고 이미지고 이게 DCT 결과인데 오른쪽이 DCT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다시 인버스 DCT라고 인버스 DCT를 그대로 하면 원 영상이 그대로 나와. 로스 리스. 그런데 어느 부분 이런 부분들 주파수 높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도 원 영상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영상에서 주로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이 영상에서 많으냐면 로우 프리퀀시 성분들이 영상에서는 주로 많고 사람 눈은 로우 프리퀀시 성분을 훨씬 더 많이 보고 그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까? 오리지널 이미지 블락 있는데 reconstructed using top 4x4 coefficient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DCT 결과에서 4x4만 이용하면 4x4 어디까지지? 요것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제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볼까요? 비슷하죠? 값이 비슷해요. 2x2 블락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x2 블락은 전체 DCT 블락 중에 여기 2x2니까 굉장히 DC에 가까운 것만 남아있지. 그럼 DC에 가까운 것만 남아있으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원영상하고 4x4하고 2x2 비교해보면 2x2는 굉장히 별로 변화가 없는 값들로 구성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리지널 블락이 만약에 8x8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4x4 블락은 이렇게 되는데 2x2 블락은 거의 변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여기 오리지널, 여기 4x4 블락, 여기 2x2 블락. 자, 2x2 같은 경우에 이렇게만 남기고 여기 8x8을 데이터가 다 있었는데 88, 64, 64개의 값들이 있었는데 2x2 블락만 쓰면 2는 4, 4개로 줄어들어 버리지. 뭐 됐죠? 컴프레션 됐지. 압축이 됐지. 데이터를 그만큼 DCT 블락 8x8을 다 저장하지 않고 2x2 4개의 엘리먼트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64개 저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압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압축을 해서 다시 이미지로 인버스 DCT로 변환해도 영상의 차이가 별로 많이 없을 것이다. 근데 2x2는 너무했고 4x4는 봐봐요.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좀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압축
압축된 거예요. 이것도 압축. 이 압축이 몇 수로 됐죠? 16분의 64로 압축된 거고, 얘는 4분의 64로 16배 압축된 거고, 얘는 4배 압축된 거고, 얘는 16배 압축된 거고. 16배 압축된 거는 좀 왜곡이 심하죠. 그렇지만 4배 압축은 뭐 그런대로 뭐 볼만하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DC 쪽이 많이 남으니까 좀 더 부드러워졌지, 오리지널 영상보다는. 요게 압축의 원리예요. 요것도 요것도 다른 예전도 한번 볼까요? 오리지널 요거는 64개 8x8 64개가 있었는데 8x8 64개 엘리먼트 중에서 16개만, 즉 이게 4x4만 썼다 이거예요. 요거 2x2네. 많이 왜곡됐죠? 64개 8개? 그럼 2x4인가? 8개 썼다는 것은 어떻게 썼는지는 아마 내 생각에 첫 번째 쓰고 이러면 9개지. 여기까지 쓰는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8개. 3개, 3개, 2개. 이렇게. 이 정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2x2만 하면 전체 64개에서 이렇게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프리퀀시 성분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영상이 엣지가 다 뭉개졌죠. 여기까지가 DCT고, 가장 DCT를 이용해서 아주 요약을 해서 DCT를 이용한 영상 압축. DCT의 이퀘이션이 주어져 있고, 그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베이시스 펑션을 의미하고, 베이시스 펑션의 2차원에 보면 베이시스 펑션을 곱해서 DCT 블락을 만든다. 동일한 크기에.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버리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이쪽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방법 말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 없애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뒤쪽에 JPEG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인버스 DCT를 하면 결과가, 영상이 압축이, 화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압축이 된다. 4x4 정도는 압축을 해도 오리지널 영상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결국은 JPEG에, 이 이론이 바로 JPEG에 쓰이는 방법입니다. JPEG 가면 조금 더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한 트랜스폼 코딩 방법 중에 KLT 요거 지금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요거 하고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KLT 뭐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정확하게 독일 이름이라서 어려운데, 카누엔 레베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프리퀀시 성분,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없애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인풋 벡터 X를 이렇게 디파인을 합시다. 인풋 벡터가 여러분 X가 엘리먼트 지금 K게 돼 있네. X1, X2, X3, XK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K 바이 1. 그러면 요거는 K 바이 1 곱하기 1 바이 K 맞죠? X의 트랜스포즈니까 X의 트랜스포즈. 그럼 X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가로로 x1, x2, xk. 그러면 요런 매트릭스가 나오죠. 물론 여기 보면 앞에 요거는 뭐냐면 expectation, x와 x 트랜스포즈 expectation을 구하면 그걸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합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와. K는 8로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8x8이 나오겠지. 오토 콜레이션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지금 확률 배우면 오토 콜레이션 요거 배우는데 요거 이렇게 오토 콜레이션 공식이 요래요. 오토 콜레이션 익스펙티지 기대치 또는 다른 말로 민. 자, 여기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뭐 내가 설명해 줄게. 순서대로.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대칭리, 그리고 네거티브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매트릭스에 정방형 매트릭스, 여러분 정방형 매트릭스에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 있죠. 요거 선형대수 이런 데 배웠죠. 선형대수에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아이겐 벡터가 K가 나옵니다. 직교하는. 그리고 요 각각 U1, U2, UK를 아이겐 벡터로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가 있어. 물론 그 아이겐 밸류가 크기 순서대로 람다1이 제일 크고 람다2가 그 다음 크고 람다3고 제일 작은 놈 람다 k 순서대로 소팅이 됐죠. 아이겐 밸류를 구했다고 봅시다. 어디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아이겐 벡터도 구했다고 봅시다. 어디서? 여기 위에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RX에서 요거 몇 바이 몇? K 바이 K 매트릭스에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를 쭉 나열해서 트랜스포즈한 거를 T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T. 뭐 이게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굳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수님 이야기하는 걸 이해만 하면 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만든 매트릭스에 다시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럼 이렇게 돼. 이거 나중에 선행대수에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선행대수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매트릭스는 이런 형태로 대각행렬이 나옵니다. 대각행렬.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대각행렬이 나오는데 여러분 RY는 지금 어떻게 컴프레션이 되냐면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X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게 우리 이미지로 생각하면 돼요. 요 X가 요거 이미지로 생각하면 돼. 왜 근데 1차원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 우리 저기 그 템플릿 매칭하고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 이미지가 만약에 3x3이 있으면 이거 쭉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로 방향, 칼럼 방향으로 그러면 1x9로 생각해도 된다고. 이게 X 벡터로 생각해도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다룰 때는. 그러면 요거는 원신호에서 나온 거지. 요게 신호야. 신호의 코릴레이션, 오토 코릴레이션. RY가 T에 RX에 T에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으니까 T는 여기 위에 있고 RY에서 이쪽 성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에요.
이걸 잘라버려. 버려. 제로로 만들어버려. 버리는 게 제로 만들어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K는 8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8 바이 8이잖아?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 다 대각선분 다 제로. 6개는 다 제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로로 만든 그거를 우리가 RY의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RX는 다시 어떻게 구해요? RX 프라임은 어떻게 구해?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T 트랜스포즈의 RY 프라임 T,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원신호의 프라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압축된 거예요. 자, 이그젬플을 볼까요? 뭐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느끼실 것 같은데, 간단한 이그젬플. X445, X2는 325, X3는 576, X4는 677 이렇게 있습니다. 신호가. 평균은 이렇게 나와요. 각 엘리먼트의 이거 평균 4, 3, 5, 6의 평균 4분의 18, 4, 2, 7, 7의 평균 4분의 20. RX 구했죠? 여기 이제 expectation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래 나와요. 이렇게.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니까 3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겐 벡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T가 이렇게 나와요. T가 어떻게 나오냐? T는 아까 전에 T는 U1에 U2에 U3에 트랜스포즈 있거든. 트랜스포즈 되니까 요 벡터가 트랜스포즈 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U1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Y는, 이제 Y가 어떻게 나왔어요? Y를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아이고, Y를 이 example에서는 subtract mean vector from each input vector and apply KLT라고 했잖아요. each 벡터의 평균을 빼요. 평균이 어디냐면 요거 값. 그러면 Y는 오소고널 벡터가 돼요. 오소고널 벡터. 음, T가 조금 전에 요거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X에 보세요. 요거 지금 Y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요 이퀘이션에서 X의 인풋에 각 인풋 벡터가 4개가 있었고, 그 XI 벡터에 빼기를 M을 빼. MX, X의 평균 뺐죠? 그리고 KLT, 요거를 트렌드 T. 그게 지금 이 이퀘이션이죠. 요거를 Y로 했어. YI. 그러니까 Y1이 이렇게 되고 Y2, Y3, Y4가 이렇게 돼요. 요 이퀘이션이 요겁니다. 다시 압축을 시켜서 X를, 그러면 이 이퀘이션을 그대로 Y가 있는데 그대로
y에 다시 t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m을 더하면 원래 x가 돼버려. 그럼 압축이 안 되죠. 압축하려면 어떻게 돼? 만약에 이거를 요 데이터를 전부 다 제로로 만들어 봐. 제로. 그러면 3 벡터들이 3000 벡터니까, 그리고 x가 4개 있으니까 12개의 엘리먼트가 있었는데 8개의 엘리먼트로만 남았죠. 압축이 됐지. 이거는 지금 3000 벡터니까 그렇지, 너무 이렇게 간단한 이그젠플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y 벡터가 이렇게 y1에서 y2에서 y100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만큼 50개 이하 버려버리면 압축이 크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리고 나서 이거를 다 제로로 만들고 나서, 교수님 버린다는 말을 좀 약간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해야겠다. 제로로 만들. 제로 만들면, 제로는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버린다는 표현을 적은 건데, 제로는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제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만큼 압축이 된 거라고. 2분의 3으로. 압축비가 얼마예요? 2분의 3으로 압축이 된 거라고. 그리고 나서 원 데이터를 요 이퀘이션으로 계산하면 이 x가 어떻게 돼서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요. 이거 아마 이게 끝인데, 이그젠플에. 여기 y인데, 그대로 여기 지금 이퀘이션은 지금 y로 표현되어 있는데, y 프라임, 즉 y 예를 들어서 1의 프라임은 마이너스 1.2916 마이너스 0.2870, 근데 여기는 제로. 요걸 대입해 가지고 t의 트랜스포즈하고 더하기 mx 나온 x 프라임은 분명히 요게 x1이겠죠. x1하고는 다르겠지.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실 거라고. 이것도 또 다른 방법의 압축입니다. 이런 압축도 있어요. 압축 방법. 이게 실시간 수업하면서 교수님이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KLT 부분은 뭐 오토 코릴레이션도 들어가고 뭐 익스펙테이션 하고 막 이러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는데, 월요일 수업하면서 또 다시 잠깐 리뷰하고 교수님이 물어볼 테니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월요일 수업 보면서 동영상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정리를 할까? 다시 정리? 네, 요거 영상이라고 생각해. 영상. 평균. 요 이퀘이션은 expectation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x 트랜스포즈의 expectation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3x3이 나와. 아이겐 이 3x3 매트릭스 rx의 아이겐 벡터들이 나오지. 그리고 t 트랜스를 만들고, 요게 이제 KLT예요. KLT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매트릭스가 요 T 매트릭스 요거라고, 요 놈이라고. 요 놈을 이용하면, 요 놈을 어떻게 이용한다? x에 m을 빼고 mx를 빼고 요게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y를 만들면 요 놈이 변환된 거라고. 일종의 요게 타임 도메인의 신호고 요거는 프리퀀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 이게 전부 다 오소고날해. 이게 전부 다 벡터대 오소고날해.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각각의 프리퀀시 성분들이 오소고날한 거나 똑같아요. DCT 공간에서 이 프리퀀시 성분들 있죠? U는 1, 2, 3, 4. 요 전부 다 오소고날해요. 그런 거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프리퀀시로 따지면
프리퀀시 따지면 여기가 DC고 여기가 DC고 이렇게 오면 하이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아래쪽을 없앤다는 거는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해. 요렇게가 DC고 여기 DC 성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요 아래쪽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세 번째 엘리먼트를 전부 다 제로로 만들고 요 공식으로 다시 원 신호를 만들면 거의 오리지널 신호와 비슷하지만 압축된 신호가 압축된 영상, 이걸 영상에 저장하면 압축된 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1시간 수업했으니까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1시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수업을 5월 20일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LMS에 동영상 강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5월 25일 수업 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 간단히 리뷰도 하고. 자, 수고했습니다.